네,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한일 중일 간 외교 갈등 문제로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네, 이번 회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2012년 4월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일본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첫 방문일 정도입니다.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중단된 이유는 일본이 지난 2012년 9월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취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격화하고 한일 간에도 과거사 문제 등 외교 갈등이 생기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그동안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조기 정상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중일 간 여러 외교 현안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국 외교장관은 2시간 정도 회의를 한 후 오후 6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일 간 연쇄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관심이 모였던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예정된 시간을 넘긴 1시간 반가량 회담하면서 이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하지만 왕이 부장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방한한 유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가 차관복급 협의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터라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의외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회의 의제도 아니었고 협의도 없었다면서 전반적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간 공통 관심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 측의 무반응은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전달됐고 특히 외교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경우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격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두 나라 사이에 사드를 둘러싼 외교적 대립은 일단 잠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의 AIIB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장관은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 직후 취재진에게 이미 한국 정부가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중국 외교부가 한국 측이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 고려를 전달했다는 입장과 연장선상에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올해 9월 개최하는 전승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초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두 나라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윤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달 가서명된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했습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방위안보 논의 과정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방미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